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몸은 왜 여전히 불안할까?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여기에 각종 영양제까지 더해지면 한 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문득 이런 걱정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약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다른 길은 정말 없는 걸까? 오늘 드릴 이야기는 비싼 건강식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신약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 부엌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그저 조미료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를 살펴보면 식초 속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식초가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을 대신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일부 대사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첫째는 혈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후 졸음, 피로, 집중력 저하, 이 모든 것이 혈당 변동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사 전에 소량의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완만해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세트산이 위 배출 속도와 탄수화물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체중과 내장 지방입니다. 복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사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식초 섭취군에서 체중 감소와 내장 지방 감소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극적인 감량이라기보다는 작은 누적 변화입니다. 아세트산은 지방 합성과 분해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에서 제시됩니다. 또한 식초는 포만감을 약간 증가시켜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초 섭취가 혈압 감소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아세트산이 혈관 이완과 관련된 기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활 관리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는 소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절히 희석한 식초는 위 환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화가 원활해지면 영양 흡수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장 건강입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식초 역시 발효 과정을 거친 식품입니다. 장 건강은 면역과 밀접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장을 중요한 면역 조절 기관으로 봅니다.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은 장내 환경 개선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여섯째는 염증 조절입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와 다양한 질환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실험 연구에서는 아세트산이 염증 관련 신호 전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대규모 확정 연구는 더 필요하지만 관심을 받는 분야입니다. 일곱째는 간 대사입니다. 간은 해독기관입니다. 동물 연구에서 식초 섭취가 간 지방 축적 감소와 연관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사 균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원액 그대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야 합니다.
연구에서는 대개 식사 전에 소량 섭취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대사 균형을 서서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식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지표 개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생활 도구일 수 있습니다. 비싼 보조제를 찾기 전에 기본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혈당이 안정적이고 체중이 유지되고 혈압이 안정적인 반면 어떤 사람은 점점 약에 의존하게 될까요? 유전 차이도 있습니다. 환경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주목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사 유연성입니다. 대사 유연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얼마나 빠르게 균형을 회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밥을 많이 먹어도 금방 회복됩니다. 밤을 조금 늦게 자도 다음 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사 유연성은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은 더 오래 올라가 있고 혈압은 쉽게 오르며 복부 지방은 쉽게 쌓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식초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경로 중 AMPK라는 효소와 연관될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AMPK는 흔히 에너지 감지 스위치라고 불립니다.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태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절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산이 이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경로가 활성화되면 지방 합성은 억제되고 에너지 소비는 촉진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중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사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래 유지되고 췌장은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초 섭취가 인슐린 감수성 개선과 연관될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근육이 당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춘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대사 조절을 돕는 하나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은 단순히 심장의 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의 탄성, 나트륨 배출, 호르몬 조절이 모두 관여합니다. 아세트산은 혈관 확장 물질과 관련된 경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식초 섭취가 나트륨 배출과 연관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혈관이 유연해지고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진다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어떤 재료도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식초를 마시면서 짜게 먹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수면이 불규칙하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초는 보조수단이지 기본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 식사 전에 물에 충분히 희석한 식초를 소량 섭취합니다. 왜 식사 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반응이 더 완만해지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절대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마신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소량, 꾸준히.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할까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것은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등 발효 과정을 거친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대사 개선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빠른 해결책을 원하게 됩니다. 당장 수치가 확 내려가기를 기대합니다. 당장 체중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노년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매일 소량의 식초를 섭취하는 행위는 하루에 큰 변화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작은 차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건강 연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나빠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변화 역시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식사 전에 소량을 희석해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는 것,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혈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동을 기록하는 사람은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작은 습관과 기록의 조합은 의외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초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지냈던 기본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발효라는 전통적 방식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해 온 보존 방식입니다. 현대 의학 연구가 이 전통 속에서 과학적 근거를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창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 하나만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몸의 균형을 돕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그 답이 불안하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한 컵 물, 식사 전에 소량 희석 식초, 그리고 천천히 씹는 습관. 이 조합이 대사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단순한 식재료 하나가 내 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의학 연구를 오래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자극이 지속적이냐 일회성이냐입니다. 하루 이틀의 실험으로는 몸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장에 도달한 뒤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리고 간으로 이동해 에너지 대사 경로에 관여할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입니다. 지방을 만들지 태울지, 당을 저장할지 방출할지, 이 모든 결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를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지방간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사 질환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 식초 섭취가 간 지방 축적 감소와 연관될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동일한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사 균형 관점에서 관심 있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식후 졸림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점심 식사 후 극심한 졸음을 경험합니다. 단순한 나이 탓으로 여기지만 혈당 급상승과 급하강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식초 섭취가 식후 혈당 변동 폭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당 변동이 줄어들면 에너지 기복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곡선입니다. 혈당이 얼마나 높이 오르느냐보다 얼마나 급하게 오르느냐가 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완만한 곡선은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균형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건강은 단일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균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혈관이 영향을 받고 혈관이 영향을 받으면 뇌와 심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관절이 아프고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초에 대한 연구 중 일부는 염증 관련 지표 변화와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 확정 연구는 더 필요하지만 만성 염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와 깊이 연관된 현상입니다. 관절 통증, 피로, 기억력 저하, 이 모든 것이 염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은 생활 습관이 이 염증의 흐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많은 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들의 균형이 면역, 대사,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이 장내 환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식초 역시 발효 과정을 거친 식품입니다. 유기산과 미량 성분이 장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장 환경이 안정되면 면역 균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장과 면역의 연결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면역은 핵심입니다. 감염 위험뿐 아니라 염증 조절, 회복 속도와도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식초는 산성입니다. 원액 그대로 마시면 식도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은 과감함이 아니라 신중함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종종 비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 연구를 오래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천천히 씹는 식사, 적절한 수분 섭취, 가벼운 걷기, 그리고 여기에 작은 발효 식품 습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대사 균형, 혈관 균형, 염증 균형, 장 균형. 이 균형을 돕는 방향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그 설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식품도 삶의 방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식초를 마시면서 짜게 먹고 움직이지 않고 수면을 무시한다면 기대만큼의 변화를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본이 잡힌 상태에서 식초를 더한다면 작은 차이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은 덧셈의 예술입니다. 무언가를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하나씩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화가 아니라 차분한 실험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관찰하는 태도, 그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과연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건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방법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방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간단해야 하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식초를 생활 속에 넣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반드시 희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양은 하루 소량입니다. 대개 큰 숟가락 기준 한 숟가락 안팎을 물에 충분히 섞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물의 양은 최소 한 컵 이상이 안전합니다. 산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사 전입니다. 왜 식사 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전이나 식사 전에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반응이 더 완만해지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미 식사가 끝난 후보다는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위 환경이 준비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빈속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원액을 마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신 뒤 충분히 희석한 식초를 섭취하는 방식이 위 점막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치아 보호입니다. 식초는 산성입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치아 범랑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마신 뒤 바로 양치하기보다는 물로 헹군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닦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과량 금지입니다. 많이 마신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 자극, 속 쓰림,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항상 적정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혈당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수치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관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은 식초를 마셔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대개 생활 전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증폭 장치에 가깝습니다. 기본이 잡혀 있으면 작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무너지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첫째,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인슐린 감수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마시면서 밤에 3시간만 자는 생활을 한다면 기대만큼의 변화를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짠 음식 조절입니다. 혈압을 관리하고 싶다면 식초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움직임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대사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식초는 그 위에 더해지는 작은 보조 수단입니다. 넷째,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더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마셨다고 해서 폭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고 햇빛을 쬐고 사람을 만나고 웃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대사 균형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조합입니다. 한 가지 재료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요소가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체감보다 수치입니다. 체중, 허리둘레, 혈압, 혈당. 가능하다면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은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한 달 뒤 숫자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것은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변화가 없다면 다른 요소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수면은 충분한가? 식사는 과하지 않은가? 움직임은 있는가?
건강 관리는 관찰과 조정의 반복입니다. 식초는 그 관찰 실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노년 건강의 핵심은 새로움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고 혈압이 급격히 변하지 않고 체중이 급격히 늘지 않는 것. 이 안정이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입니다. 식초는 그 안정성을 조금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 도구입니다.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달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세 달은 체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1년은 생활이 됩니다. 생활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몸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균형을 돕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식초 한 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잔을 마시겠다고 결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다른 습관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수치 하나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은지, 몸이 가벼운지, 하루를 시작할 힘이 있는지, 밥을 먹고 난 뒤 졸음이 덜한지, 속이 편안한지, 저녁까지 기운이 유지되는지, 이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혈압 숫자, 혈당 숫자, 콜레스테롤 수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삶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식초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도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더 강한 것, 더 비싼 것, 더 복잡한 것을 건강의 해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들여다보면 노년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만한 안정입니다. 혈당이 출렁이지 않는 것,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는 것, 체중이 서서히 관리되는 것, 염증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는 것, 이 안정성을 돕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수년 뒤 차이를 만듭니다. 식초는 그 작은 습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한 잔에 담긴 태도입니다. 나는 내 몸의 균형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할 것인가?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고 있지는 않은지, 짠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단 음료를 무심코 마시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를 시작하면 다른 습관도 함께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쯤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솔직한 답이 필요합니다. 하루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도 극적인 변화는 드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 변화는 보통 몇 주 단위로 체감이 시작되고 몇 개월 단위로 수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화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회복 또한 시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속이 쓰리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경쟁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이 어제보다 안정적인가? 이 질문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 시작하신다면 3개월만 실험해 보십시오. 식사 전 소량 희석, 기록, 수면 관리, 가벼운 걷기. 이 네 가지를 함께 묶어 보십시오. 그러면 식초의 효과가 단독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변화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 건강은 빼는 것과 더하는 것의 균형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을 빼고 과도한 당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덜어내고 그리고 물을 더하고 움직임을 더하고 발효식품을 더하는 것. 이 단순한 공식이 수년 뒤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의학 연구를 보면 대사는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자극과 균형이 주어지면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관성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한 컵의 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몸의 균형을 돕는 선택을 하겠다. 그 한 문장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몸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남겨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다. 혈당 안정을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체중 균형을 위해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지키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균형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